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수영 앵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동향들 함께하면서요. 또 시장에서 좋은 전략을 잡으실 수 있도록요. 다양한 뉴스들도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우선은 서울경제신문의 기자님 연결해서요. 코인 시황에 관한 동향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가상자산 뉴스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상 최고치인 10만 8천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9시 22분 기준 9만 달러 선이 무너지며 8만 8천 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점 대비 약 17%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글로벌 거시경제 불안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3%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2025년 금리 인하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발생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태가 시장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해커들이 이더리움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 이상을 탈취했습니다. 블록체인 연구기관 엘립틱은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해킹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비트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세계 2위 규모의 거래소로 바이낸스에 이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은 최근 일주일간 약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2,48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한 셈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주식시장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6.4% 하락했고 비트코인 보유사로 유명한 스트래티지는 11% 이상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과 비트디어는 각각 9%와 29%의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디지뱅크의 마르셀 하이니히스마이어 가상자산 분석가는 거시경제 상황이 지난 몇 시간 동안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바이비트 해킹과 최근 몇 주간의 밈코인 시장 혼란이 올해 초보다 훨씬 나쁜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주 거래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세가 단기적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인 하락 사이클의 시작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경제 지표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그리고 바이비트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처럼 최근 벌어진 바이비트의 해킹 사건으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보안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비트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사 콜드월렛 운영 방식의 차별성과 보안 체계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부터 약 580억 원어치 이더리움을 탈취당한 경험이 있는 업비트는 이후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월렛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고 내부 보안 정책도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라자루스가 이번 바이비트 해킹 사태의 배후로도 지목됐다는 겁니다. 업계 2위 빗썸은 바이비트와는 다른 콜드월렛 출금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영향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코인원과 코빗도 보안 시스템 재점검과 강화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비트 해킹이 콜드월렛의 기술적 취약점이 아닌 운영상의 허점을 노린 고도화된 공격으로 해킹 기술을 활용해 담당자들의 기기에 표시되는 거래 정보를 교묘하게 조작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거래소들도 기술적 취약점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보안까지 한층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제재를 통보한 가운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제재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FIU의 제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FIU가 발표한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이 결정됐습니다. 또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함께 준법 감시인 면직 등 총 9명의 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FIU는 이와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제재심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재의 배경은 지난해 FIU가 업비트의 사업자 갱신신고 신청과 관련한 현장 검사에서 발견한 위반 사항들입니다. FIU는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즉 KYC를 위반한 의심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재 발표 이후 두나무는 26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손으로 그린 신분증이 고객 신원 확인을 통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나무 측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신분증 사례는 실제 KYC 통과건이 아닌 내부 테스트용이었으며 당국도 이를 인지해 위반 사례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연필로 그린 손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임직원 내부 테스트용이었다는 것이 두나무의 설명입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미 조치가 되었는데도 위반 사례에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당초 FIU의 제재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제재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로 인해 기존 고객들의 입출금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신규 고객들은 향후 3개월간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가상자산 뉴스였습니다. 네, 기자님의 이야기 잘 청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셔야겠죠. 우선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이 5월 내 결정이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제안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SEC가 검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가상자산 ETF 스테이킹 도입 여부는요, 오는 5월 26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25일 크립토 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SEC는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의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와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허용하는 규칙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르카는 NYSE 산하 거래소로 ETF에 특화된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서 NYSE 아르카는요, 지난 14일 해당 규칙 변경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제안이 승인되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ETF는 신뢰할 수 있는 제공업체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또 그 보상을 수익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두 ETF는요,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SEC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2024년 5월에,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를 2024년 7월에 각각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된 수정안에 따르면 스테이킹은 ETF 스폰서인 그레이스케일에 의해서만 집중이 되고요. 또 다른 기관과 이더리움을 함께 모으거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마케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자산 보관 방식에는 변화가 없어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계속해서 이더리움 보유분을 관리하게 됩니다. SEC의 검토 과정에는요,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포함되면서 초기 45일의 결정 기간이 통지 발행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3월 자사의 현물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이는 피델리티가 먼저 시도한 방식을 따른 것이기는 했지만 SEC의 복잡한 규제 요건과 법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실제 도입까지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건요. 이더리움은 ETF가 승인됐지만 이 반쪽짜리 ETF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기능 중에 또 가장 선호되는 기능이기도 하죠. 이 스테이킹 기능이 빠져 있다라는 점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을 당시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다시 승인이 될 경우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정들을 잘 파악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도지코인 장기 상승 채널이 위태롭다라는 소식인데요. 반등일까 혹은 폭락일까 두 가지 의견을 두고 시장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2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BTC에 따르면 도지코인 가격이 0.206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주요 지지선인 0.19달러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요, 도지가 0.19달러 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0.06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뉴스BTC는 도지코인이 2014년 이후 형성된 장기 상승 채널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0.19달러가 핵심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점이 무너지면 0.13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0.06달러가 최종적인 바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피보나치 되돌림 분석에 따르면 0.786 피보나치 수준의 0.197달러가 도지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세가 가속화되면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뉴스BTC는 도지가 0.19달러를 지켜낼 경우에 상승 채널 내에서 중간 가격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마르티네즈는 해당 지지선이 붕괴되면 0.06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열리고 시장 전반의 매도 압력이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뉴스BTC는 도지가 0.19달러 이상에서 반등을 한다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주요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요, 0.2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0.19달러 지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도지코인의 가격에 관해서 최근에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되는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 솔라나 코인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에 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또 일론 머스크의 특별한 액션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액션도 또 시장에서 보이지 않자 도지코인 자체에 관한 펀더멘탈이 무너져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보유자분들은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온체인 지표상으로 도지에 관한 거래량도 급감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석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브라질에서 XRP에 관한 현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출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는요, 세계 최초로 XRP의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XRP는요, 7%대 급등하면서 XRP의 현물 ETF 거래에 대한 투자자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탈중화가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 기준으로 연내 XRP의 현물 ETF 승인 활용도 81%로 상승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역시 XRP의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번지면서입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EC와 리플의 법적인 공방이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이 시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존 리드 스타크의 SEC 전 집행국장은 SEC의 리플 항소는 중단이 되거나 혹은 완전히 철폐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SEC 암호화폐 규제 집행은 이제 끝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XRP 행보 역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또 관련 기사를 2건이나 공유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XRP를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고려 중이다라는 보도 역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갈링하우스 CEO도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근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이미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 SEC는 우리의 비즈니스 기회를 동결시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SEC는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21 쉐어즈 등 6개 발행사를 XRP 현물 ETF 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는데요. SEC는 14일 접수된 그레이스케일의 XRP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오는 10월 18일까지 답변을 해야 합니다. XRP 현물 ETF가 출시되면 XRP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JP모간은요, XRP의 현물 ETF는 1년 동안 최대 80억 달러의 유입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 또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XRP 쪽에 관한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XRP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역시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전략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XRP는 또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적인 니즈가 두 인물에게 맞는 니즈가 된다면요, XRP에 관한 추가적인 상승도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희망적으로 바라보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시장에 쏟아지는 다양한 뉴스들을요, 잘 선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74,44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지지선이 없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알리 마리티네즈 분석가는요, 비트코인이 93,198달러를 넘어서면 74,44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유의미한 지지선인 74,440달러라고 밝혔고요. 이 지지선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버티는 지점으로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날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관한 부정적인 분석은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가상자산 분석가인 알리 마리티네즈는 자신의 X를 통해서요, 비트코인의 경우 93,198달러를 지나면 74,440달러까지 유의미한 지지선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지지선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지지선이 주가나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버티는 지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지지선이 굉장히 낮습니다. 7만 달러 선이다라는 지지선이라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많은 폭의 하락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건데요. 또 하나의 예로 비트코인에 관한 수요 역시도 급감하고 있다는 걸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온체인 지표상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에 관한 수요가 이전 부유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의 수요가 돌아야 또 시장 상승을 이끌 수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로 비트코인에 관한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투자하실 때도 주의하시는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더리움 1만 달러 설이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제시한 강세 신호 4가지를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2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BTC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 2,500달러를 지지하면서 무려 10% 하락했지만 강세 신호 4가지가 포착이 되면서요,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분석가 닥터 프로핏은 이더리움이 최대 10,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닥터 프로핏이 이더리움의 200주 지수의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고요. 과거 코로나 급락과 또 약세장에서도 이 선을 유지한 후 강한 반등이 발생을 했고 현재에도 4% 이내 거리에서 지지를 테스트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이 장기 상승 채널의 하단부에 도달하면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뉴스비티스는 분석을 했는데요. 닥터 프로핏은 이더리움이 4,000달러 돌파 시 강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8,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비티스는 이더리움이 2020년부터 주간 상승 삼각형 패턴을 형성해왔고 이는 강력한 강세 패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XRP가 유사한 패턴을 형성한 후 폭등한 것처럼 이더리움도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000달러 부근에 대량의 유동성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 가격을 돌파할 경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뉴스비티스는 분석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고 ETF 자금 유입과 온체인 이더리움 출금 증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요 2,500달러에서 거래 중이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적인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이더리움은 4,000달러를 돌파하고 새로운 강세장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실제로 현재 이더리움은요 2,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00달러 선을 그래도 잘 지지해주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최근에 일어났다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준비한 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담았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기관 쪽의 수급과 또 개인 투자자의 수급은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시장을 다각화해서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바이낸스 CEO가 이번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낸스 CEO의 리처드 탱은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하락을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탱은 25일 자신의 X를 통해서 현재 시장의 변동성은 전술적인 후퇴이고 방향성의 전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과거에도 이러한 조정을 겪었고 그때마다 더욱더 강하게 반등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요 3억 3,400만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고요. 이는 시장 내 중기적인 조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청산이 발생한 거래소는 바이비트이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또 CEO의 이야기들을 첨부를 했는데 리처드 텅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CEO가 사퇴를 한 이후에 다시금 CEO로 그 자리를 지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리처드 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낸스 CEO가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시장을 지켜봤던 인물이기 때문에요. 그에 따라서 그의 전망 역시도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다양한 CEO들의 이야기들이 또 우리 시장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요. 시장을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을 하회했고요. 에릭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8만 9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8% 급락한 가운데 에릭 트럼프는요, 투자자에게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에릭 트럼프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매수를 촉구했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마이클 셀러 역시도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비트코인 할인 행사로 표현을 하면서요. 그의 기업이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코인 뉴스룸 다양한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공포감이 만연합니다. 그에 맞는 뉴스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시장의 반등을 다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등에 필요한 또 중요한 뉴스들이 있다면요. 코인 뉴스룸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